정규리라는 이름 하나가 하트 시그널 5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련된 스타일, 당당한 커리어, 그리고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 남성 출연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를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프로그램의 신뢰와 제작사의 돈, 그리고 한 브랜드의 생존까지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가와 법조계에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채널A의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5 제작진은 정규리에게 1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예 리얼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본 없는 감정 진짜 설렘 출연자 사이의 솔직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규리는 프로그램 지원 당시부터 촬영 기간까지 아이가 있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촬영 기간 중에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시그널 하우스로 출근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실제로는 내연 관계로 지목된 남성의 거처를 오갔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순수한 사랑을 찾는 출연자처럼 행동했지만 화면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몰입했던 장면 전체가 계산된 연기였을지 모른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방영을 앞둔 회차부터 정규리의 분량을 단 1초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 프로그램에서 핵심 출연자 한 명을 완전히 지워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삼각관계의 흐름이 끊기고 감정선이 어색해지고 이미 완성된 편집본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작진이 전면 통편집을 택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조금이라도 등장하는 순간 프로그램 전체가 불매와 민원 광고 중단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여러 회차의 마스터본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편집 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밤샘 작업이 이어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장면 몇 개를 빼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막 CG 배경 설명, 다른 출연자의 리액션 대화의 연결까지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후반 작업, 비용 방송 일정 차질에 따른 위험 부담은 모두 제작사의 손실로 쌓이게 됩니다. 제작진이 검토하는 위약벌의 핵심은 출연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와 사회적 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 리얼리티는 출연자의 사생활과 진정성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직접 좌우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능보다 훨씬 엄격한 계약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계약에서 위약벌이 출연료의 몇 배로 산정되거나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하한선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정규리의 경우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촬영 기간 전체에 걸친 기만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제작진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억 원 초과라는 금액은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작진의 재편집 비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찬사와 광고주가 프로그램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 관련 민원이 몰릴 경우 프로그램의 상업적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규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은 위약벌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더 거세진 이유는 피해자로 언급된 가족의 존재 때문입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 정규리와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된 남성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흔들리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방송에 나와 순수한 사랑을 찾는 듯 행동했다는 점이 대중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독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피해자 측이 방송 출연을 자제하고 사과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정규리가 자신의 커리어 확장을 위해 출연을 강행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비난은 더욱 커졌습니다.
논란은 법적 대응 의혹으로도 번졌습니다. 정규리가 불륜 증거를 확인하고도 사과 대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거론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중은 이를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피해자를 다시 압박하는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은 하차 요구를 넘어 그녀와 연결된 모든 상업적 활동을 추적하고 끊어내는 캔슬 컬처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온라인의 변화도 빨랐습니다. 정규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고 비활성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대중과 소통하던 창구가 닫히자 사람들은 이를 비난을 견디지 못한 잠적이자 사실상 책임 회피로 해석했습니다. 방송가 역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녀의 출연 제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때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던 이름은 이제 방송가에서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은 정규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연남으로 지목된 신준영 대표의 현대 한복 브랜드 신서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서울은 전통 한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K-패션의 차세대 브랜드로 주목받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폭로 이후 정규리가 당이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브랜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 배경에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대중은 두 사람을 예술적 영감을 나눈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묶인 부패한 공동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눈을 맞추고 다정한 포즈를 취했던 사진들은 이제 홍보 자료가 아니라 의혹을 키우는 장면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신서울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을 비활성화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이를 해명이 아닌 소통 거부로 받아들였고 불매 운동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이미 주문된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입점 중이던 백화점과 온오프라인 편집숍에서도 퇴점 압박과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분위기는 더 냉정합니다.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시장에서 오너리스크와 불륜 스캔들이 동시에 터진 브랜드에 새 자금을 넣을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진행 중이던 투자 논의가 백지화되고 기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이나 투자금 조기 회수를 요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사실상 멈추는 반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원자재 대금, 소송 비용은 계속 쌓입니다. 한복 제작을 위해 이미 투입된 원단과 부자재 비용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히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 관리나 파산 신청 절차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출연자의 개인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연예 리얼리티 전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연자 검증이 간단한 인터뷰와 신원 확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계약 위반 이력, 민사소송 피소 여부, 주변 평판까지 확인하는 심층 검증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화면 속 이미지 하나만 믿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진정성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면 그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리는 앞으로 채널 A 측의 대규모 위약벌 청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는 식의 해명은 문자 메시지와 내용 증명 같은 물증이 존재한다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미 그녀가 잃은 사회적 신뢰와 방송 활동의 가능성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트 시그널 5의 정규리 사태가 남긴 결론은 냉정합니다. 대중은 더 이상 아름다운 화면만 보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 쌓은 커리어 거짓된 이미지로 얻은 관심, 그리고 책임 없는 침묵은 결국 더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공방의 결과. 채널A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신서울이 실제로 파산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한국 방송계가 출연자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란은 시청자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애 리얼리티는 단순히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예능이 아닙니다. 시청자는 출연자의 눈빛, 망설임 선택 고백을 보며 그 감정이 진짜라고 믿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출연자가 촬영 전부터 이미 복잡한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 그 순간 프로그램의 모든 장면은 흔들립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향했는지, 어떤 선택이 진심이었는지, 어떤 눈물이 실제였는지조차 의심받게 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규리의 분량을 남기면 시청률보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완전히 지우면 서사가 망가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방송의 흐름보다 프로그램의 생존을 먼저 본 셈입니다. 한 사람의 리스크가 전체 출연자와 제작진 협찬사, 광고주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통편집은 선택이 아니라 방어가 되었습니다. 신서울 역시 같은 구조에 갇혔습니다. 브랜드는 제품만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특히 한복처럼 전통과 품격, 문화적 이미지를 함께 판매하는 브랜드는 대표와 핵심 인물의 도덕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는 순간 그 브랜드의 이야기까지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불륜 의혹과 권력형 내부 관계로 얼룩졌다는 인식이 퍼지면 아무리 디자인이 뛰어나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은 진정성을 팔았고 브랜드는 이미지를 팔았으며 대중은 그 둘을 믿고 소비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진 순간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 사회적 퇴출 논의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정규리와 신준영 대표, 그리고 신서울이 앞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의 흐름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이 사건은 한동안 한국 예능과 패션 업계에서 가장 뼈아픈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